지금이 정확하게 2019년도 11월 1일입니다. 이제 원서 일반고 기준으로 한 달이 좀 넘게 남았죠. 12월 10일부터 이제 원서 접수 시작을 하게 돼요.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 중에 하나들이 어느 고등학교가 좋으냐, 그리고 내신은 또 어떤가, 그리고 자사고 만약에 썼는데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굵직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2019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애들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3년 뒤에는 이제 대입을 치르게 되는데, 그 연도가 2022년도죠. 그렇죠? 2022년도에 대입 개편안이 지난 8월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재원생 학부모님들이 한 예비고일이 60분 정도 되시는데, 그때 너무 간담회를 자주 좀 했었고, 발표 직전에서도 좀 해서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좀 안 모시고요. 외부생 학부모님들 좀 초대를 해서 이제 소규모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 어디 선택할지 정하려면 어디가 좋대라고 이렇게 커피 모임에서 만드시는 어떤 자료가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고1 일정은 지금 보시고 계시는 내용과 같고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자퇴하거나 공소고시 받는 애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정을 알려주실 거고요.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연초에 자사고 죽이기 작전 약간 이래가지고 일반고랑 원서를 같이 써야 되고 둘 중에 선택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지만 승소에 패했죠. 그래서 일단 자사고에 만약에 지원을 하더라도 일반고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원서를 쓸 때는 이제 두 개의 학교, 좀 다른 두 개의 학교를 지원을 하실 수 있고 3차에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사실은 다른 지방들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서울, 경기권, 광주, 대구를 비롯해서요, 자사고 탈락 학생이 일반고 진학을 할 때에는 버스 통학으로 30분, 40분 정도 이내에서 통학을 할 수 있는 학교로 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제 자사고 쓰느라고 만약에 여학생 기준으로는 이화여고나 이대국어를 썼는데 그게 아니면은 예일여고 보내고 싶은데 그런데 예일여고가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 2차 지원 때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그 정도 리스크는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요. 저도 저희 애가 이제 내년에 고3이 돼요. 고3 엄마가 되는 이 시점에 정말 심장이 쫄깃하고요. 이런 날에 나한테 오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모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내 새끼가 벌써 고딩이 되네. 혹은 막내가 벌써 고등학생이 되네. 근데 올해야말로 고등학교 선택하시기가 좀 제일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선택 안 하셨을 리고요. 계속 질문 많이 하시는 거 있죠. 어느 고등학교가 좋아? 어느 학교가 불리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고요. 선택 과목의 유불리는 또 어떤 거야? 이제 아시겠지만은 얘네들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럼 문이과 통합이 된 두 번째 해예요. 그래서 고1 때는 7개 과목을 문이과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내신을 하고 수업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을 졸업 전에 3과목을 해야만 해요. 무슨 선택 과목들이 생겼을 때 그 선택 과목을 도대체 뭘 하면 불리하고 무엇을 하면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수능 공부는 과목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생부 관리가 또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게 한 명의 개체, 즉 엄마가 혹은 아버님이 다 소화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너무 복잡해서 안 가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다른 좀 대형학원에 간담회 프로로서 참여를 했어요. 그 학원의 원장님을 좀 알고 계시는 분이라서 얼굴을 이렇게 숙이다가 학부모로서 이제 막 필기도 하고 이렇게 듣기도 하고 강사 설명도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 100여 분이 오셨어요. 그 간담회. 고3 간담회. 근데 엄청 다들 열심히 접고하시는데 이걸 다 알아들으실까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역이 마포 쪽에 있었던 간담회였는데 이 간담회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딱 되니까 질문을 몇 분들이 굉장히 호기롭게 하시는데 질문 퀄리티가 완전 고퀄. 진짜. 정말 다들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시는 상태에서 하는구나. 근데 책자도 굉장히 두껍고요. 고3 정도 되니까 이미
뭐 구체적이고 세부적 설명도 하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애들이 고1 올라갈 때, 또 고2 올라갈 때, 방학 직전에, 겨울방학 전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학부모님들이 듣고 싶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전달하기 하는 얘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2022년도 대입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죠. 또 뭐가 바뀌었냐는 겁니다. 만약에 첫째 자녀가 고1 올라가는 학부모님들이시라면 기존에 관심이 없으셨을 테니까 2022년도 전에 뭐 올해 고3이라든가 고2이시는 관심이 없으셨으니까 뭐가 바뀌었는지를 당연히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데 어디 대수강 보내실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특목고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도 있으시겠지만 특목고 안 되면 일반고 보내실 거잖아요. 그러면 다 여기서 여기 학교를 보내실 건데 지금 생각하시는 그 고등학교의 제도가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궁금하신 분들은 좀 그런 것들을 물어봐 주시면 제가 더 신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학군 고등학교의 특징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는 내용인데요. 이건 그렇다 치고요. 대학에서 애들 어떻게 뽑고 있는지는 대학 얘기고 그리고 이쪽 인근에 있는 서부학군의 고등학교의 특징들도 그 학교들의 어떤 상황이고요.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 애랑 별로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집에서 지금 아직 그 인간이 아직 덜 됐죠. 남학생들 아직 정부력 발달이 20살 초반까지 된다니까요. 일단은 그 아이들의 특징을 학부모님들이 좀 더 잘 파악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는 아마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그냥 기초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고등학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비고사. 그러니까 입시를 치를 때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는요 전형을 딱 정하셔야 돼요. 근데 고3 올라갈 때까지도 어딜 쓸지 잘 모르겠다 혹은 무슨 전형으로 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노답이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요 엄마가 몰라서 애가 고생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부담은 애가 홀로 다 이제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이의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복잡한 구조 안에서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원서를 쓸 때 수시로 무조건 올방을 할 거예요. 정시는 생각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정시에서 얘가 취약한 과목 뭐 수학이라든가 뭐 이런 과목들은 제가 대놓고 얘기하죠. 너의 인생에 있어서 수능 수학은 없다. 네랑 수능 수학이랑 뭔 상관이 있냐. 네 인생에 아무 상관이 없고 거기서 시험을 네가 빵점 맞아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네가 다니고 있는 명지고등학교의 수학 내신은 잘 봐야 돼. 내가 일찍이라는 얘기 안 해? 2나 3까지 끌어올려. 앞에 입자만 제발 그려주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수시에 올인을 할 거고요. 6장에 거의 목숨을 걸 거기 때문이죠. 정시는 게임도 안 돼요. 그럼 이 수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6번의 원서를 쓰는데요. 6개니까 딱 좋네. 둘둘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죠. 융돈술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이거는 내신을 정량적 평가를 한다고 해서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계산기에 때려 넣어서 걔네들이 알아서 가능한 점수 때 딱 얘기해 줍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만 보지 않죠. 반드시 최저 등급을 제시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뒷페이지에 나중에 보여드리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내신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숫자들이 뭐 1이나 2대 초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다 그렇지도 않아요. 3점대 초반대도 학생부 교과전형, 서울시내 소재대학 여대 같은 데서는 지금 합격선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뭡니까? 내신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은 그 내신 성적이고 뭐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보지도 않아요. 그거는 서류에서 밀려서 저쪽 어딘가 휴지통에 가 있겠지. 그래서 되게 웃긴 게요. 학생부 교과전형 내신이 유리한 애들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까보면 강남권 애들이 교과를 더 많이 가요. 최저를 맞추니까. 이게 굉장히 좀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수시 전형에서 제일 많이 학생들을 뽑고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사고를 보낼까 일반고를 보낼까 이걸 겁나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자사고 보내시면은 학교가 굉장히 열심히 알아서 행사나 여러 가지 세특이나 종합의견이나 신경을 많이 써주겠지 이거죠. 신경을 많이 써주는 대가로 우리는
3배가 넘는 등록금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경을 많이 써준다는 건 여기죠. 신경을 여기서 뭘 어떻게 써요? 지가 상정되는 거죠. 이거 내신인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뭐 동아리네, 봉사네, 자율동아리네, 무슨 뭐 소노문이나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막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전체 전형 중에 이 종합 전형 여기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 다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학생부 교과도 내신을 들어가는데 거의 내신만, 그리고 거르는 만으로 최저 등급. 자, 그리고 종합 전형은요. 내신만 보지 않고요. 내신의 성취도를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죠. 그래서 시작은 걔가 한 3.5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3학년 1학기 때 만약에 2점대 초반까지 찍었다 그러면 그 과정들이 평가가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대학에서는 학교를 봅니다. 학교를 봐서요. 그 과목의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서 아, 얘가 지금 굉장히 빡센 학교에서 굉장히 표준 편차가 조밀한, 그러니까 막 뭐 평균이 예를 들어 대원외고 같은 데서는 영어가 평균이 92점이에요. 여기 있는 뭐 명지나 예일보다 훨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막 한 자릿수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막 너 몇 점이야? 그러니까 92점, 너는 93점, 너는 94점 이런 식이에요, 다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집단에서 하나 차이로 오는 0.5점 차이로 5등급 받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기로다가 내신을 이렇게 계산하는 전형이 전혀 아니고요. 표준 편차 이런 거 다 고려하고요. 단위수 당연히 고려하고요. 그리고 내신이 올라가는 상향 곡선을 그렸느냐도 다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숫자로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옆에 특기사항이죠. 세부 특기 능력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 특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 특기 사항이라는 나는 영어 점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 영어 선생님께서 이 학생이 영어 수업 시간에 어떤 발표들을 했고 수행평가 뭘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들을 적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님들. 애들이 다 특이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께서 한 120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쳐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3, 40이 한 4반을 들어가는데 120명의 애들의 특이성을 선생님이 다 기억하지는 당연히 못하십니다. 그리고요, 교사 입장에서는 특이한 애를 적어주라 그랬지 기본으로 무조건 적어줘야 되는 의무는 당연히 없어요. 근데 이걸 약간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학교가 후졌어. 애가 특이한 짓을 안 하면 적어줄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를 꾸미는 작업들이 여기에 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내신을 이제 상향곡선 끌어들이고 뭐 굉장히 잘 보고 뭐 이러면서 세부특기 사항이라든가 전반적 생기부의 여러 페이지를 완성을 하되 마지막에는 그 내용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자소서를 완성을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전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논술 전형입니다. 지금 예비 고3들은 이미 2학년 2학기를 넘어갔기 때문에 내신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들이 좀 힘들어요. 왜냐면 까보니까 내신도 그렇고 그냥 뭐 서류도 그냥 그런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수능이 썩 잘 나오냐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수능은 좀 남았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아, 그럼 나 진짜 지금부터 이거 다 포기하고 육논술 쓸까? 내신이고 뭐고 간에 이거 다 너무 시끄럽고 이거 하나도 못하겠는데, 혹은 여기 다 포기하고 수능으로 그냥 정시로 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자사고학생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고사를 보고요. 전체 포션에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의 학생들을 뽑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들만 논술 전형이 열려있죠. 논술 전형을 여는 건 굉장히 능력 있는 학교들만 할 수가 있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을 자꾸 축소하라고 국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학이 축소를 할까요? 논술 전형료는 사립대학의 거의 밥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형료 한 번에 얼마인지 아시죠? 10만 원대가 넘어가는데 경쟁률이 막 100대 1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형료 다 받아서 그거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공립 대학이 아니잖아요. 사립대학은 그냥 기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줄여라 이런 여러 가지 압박감이 있습니다만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부학교에서 이 전형으로 합격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논술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막 6회 논술을 씁니다. 무슨 전형으로 쓸지. 보통 근데 어떻게 쓰냐면요. 일반고 학생들이요. 명지나 충암이나 예일이나 상암이나 이렇게 이제 일반고를 지원을 하셨을 때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뭐 3-3 아니면 2-4 이런 식으로 비율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완전히 이제 몰입이 되시는 거고요. 혹시나 뭐 자사고 특목고다 그러면은 걔가 자사고 특목고 가는데 뭐 교과를 써요. 그런 거면 거길 왜 갔어요 도대체. 교과를 쓰려고 특목고를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을 쓰려고 여기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근데 다 떨어졌다. 하나라도 붙으면 가야죠. 이게 수시 납치 사건이다라고 하는데 제발 납치 좀 당했으면 좋겠어요. 납치를 당했다 이런 표현보다 납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판인데 보통 원서를 쓸 때요. 모의고사는 계속 보잖아요. 369, 11, 369, 11 이렇게 모의고사를 볼 때 모의고사 점수를 보고 이 점수로 얘가 고3이 됐을 때 정시로 쓸 수 있는 학교가 딱 나올 겁니다. 그거는 숫자니까요. 그거보다 높이 던지는 게 수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납치를 당하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의치대 약간 완전히 최상위권 얘기들을 얘기하는 거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시에 무조건 가셔야죠. 보내드려야죠. 자, 그런데 납치를 못 당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나요? 수능 봐야죠. 수능 끝까지 보고. 그런데 수능은요, 그 정시에서는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서 3번의 원서를 또 씁니다. 한 번의 원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번의 원서를 쓰는데 모든 과목을 다 봐야 되죠. 그쵸? 자, 아까 수능 최저 과목은요, 2과목이나 3과목의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걸고 있는 조건만 만족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여기는 이제 생기부고 뭐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내신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전 과목의 수능을 다 봐야 되고 그리고 등급을 보지 않습니다. 100분위 표준 편차를 제시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재원생이 조금 게임이 안 되고 그리고 과목별로 학교마다 반영 비율을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정시에서 이 아이한테 맞는 학교가 어딘지도 그룹핑을 하셔서 이걸 다 따져봐서 이제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이제 사실 정시를, 그러니까 재원생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해요. 저희 딸도 엄마 나 정시로 가면 안 돼요. 제가 진짜 미안한데 한 번만 웃자. 그냥 코앞에 있는 지금 내신도 이거를 못하는데 이거를 네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는데 그러면 또 짜증내니까. 근데 저 멀리 있는 정시는 잘 될 거라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자신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정시는 서연아 재수생 언니 오빠 알지? 네 사촌 언니, 연정이 언니 같은 삼수생들 진짜 맨날 재종반에서 밤늦게까지 새벽부터 수능 공부하는 애들, 특목고 애들, 자사고 애들 이런 애들이 내신이 5, 6 나오는데 막 수능은 너무 잘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하고 하는 거고 그리고 너는 명지고잖아. 최저를 맞추냐 마냐 지금 1월 판에 올 전 과목을 다 보는 정시를 우리가 왜 하니? 누구 얘기 들었어? 친구들이 다 고민하고 있어 엄마. 그럴 때야. 다 깔아주려고 그러는 거야 고민하려고. 그리고 이제 흥겹게 넌 너의 길 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전형이 있다는 거는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제 전반적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입시에 대해서 전반적 말씀을 좀 드리고 필요한 얘기들을 좀 추리겠습니다. 이거 정시 얘기거든요. 정시. 수능 얘기예요. 수능. 그러니까 수능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2022년도에 수능 치러요. 근데 수능은 어디다 써먹나요? 아까 앞에 이제 보시니까 학생부 교과에 최저등급으로 써먹고요. 논술 전형에 최저등급으로 써먹네요. 그런데 만약에 수시에 납치를 못 당했으면 정시에서 모든 과목을 다 봐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게 수능인데 이 수능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봤더니 자 이렇게 조금 제가 맞춤법 이렇게 막 텀이 있는데 이게 그냥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정시 전형 비율을 30% 이상 올리라고 했어요. 그쵸? 국가가 각 대학들한테 좀 압박을 줬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학들이 거의 반응을 좀 보이고 있고 포스텍 같은 학교는 바로 다음날 못하겠다. 우리는 정시 그렇게 못 늘려. 이러기도 하고요. 육사나 회사는 정부 기관 단체가 아니잖아요. 따로 노는 거니까 왜 우리한테 일을 말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 근데 학부모님들 좀 기억하셔야 될 게요. 교육부가 뭘 하라고 해서 대학이 다 하냐면 돈이 걸리면 하는 거고요. 학생을 뽑는 선발권은 교육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교역, 대학들이 자기 선발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오너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능 정시 전형의 비율을 30% 이상 늘린다라고 표면적으로 했으나 실제로 제가 뒤에다 말씀드릴 건데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수능 과목의
구조가 변경이 됐어요. 이건 좀 크죠? 좀 많이 변경이 됐어요. 두 번째, 또 수능 EBS 연계율은 70에서 50%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영어 같은 경우는 그 수능 수트 그리고 수능 독해 완성, 독해 연습이죠. 그래서 이 EBS 연계교재 2권이 있어요. 그래서 고3들은 교과서를 거의 안 하고요. 고3의 수업이 딱 시작이 되면 학교에서도 그러고 학원에서도 그러고 다른 교재 전혀 안 써요. 그냥 EBS 교재로 쓰고 실제로 이렇게 70%까지나 연계가 되니까 나중에 고3 교실에 어떤 파행이 일어나냐면 한글로 된 해석본을 애들이 외우는 거예요. 똑같은 지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영어의 어떤 질적인 면을 굉장히 하락시키는 상황이잖아요. 절대평가도 듣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너무 심하다. 50%로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연계 방식도 직접 연계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계를 한다.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의 평가 방식이 현재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공존하고 있죠. 자, 현재 절대평가인 과목은 한국사와 영어 과목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좀 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수능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8월 17일 날 발표한 내용 중에 정시가 늘었다. 이 얘기 있고요. 두 번째, 수능은 요렇게로 바뀌었어. 요게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서류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류라는 거는 일단은 생기부죠. 생기부의 기재 방식이 축소되거나 혹은 삭제가 된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챙겨주셔야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서식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담임께서 자기 반의 어떤 아이를, 학생을 추천해서 추천 전형으로 보내 학교장 추천 전형도 있지만 교사 추천 전형도 있었는데 교사 추천 전형은 폐지하기로 결정이 된 거죠. 얘는 때부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교별 본고사라고 합니다. 면접, 구술고사, 자필고사 같은 것들이 조금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수능 정시 대입 개편안이라는 거는 그래서 4가지 덩어리예요. 4가지 덩어리고 이거를 그냥 막 이렇게 보시잖아요. 정리가 안 되세요. 일단 정시 실상 크게 상관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수능인데 수능은 아까 어디다 써먹냐고 지금 정리를 좀 드렸더니 교과 전형에 최저를 맞추고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최저를 맞추고 그 다음에 정시로 또 뭐 가게 되면 또 그때 또 필요하고요. 그쵸? 자, 그리고 서류는 언제 써먹습니까? 서류 지금 학생부 얘기 나오고 자기소개서 얘기 나오고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이거는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쵸? 그리고 지금 자사고랑 일반고 고민하시는 학생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일반고 중에서도 어느 일반고 보낼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고민하시는 내용은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거여야만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 학교가 학생부 기재 방식이 바뀌었다는데 거기에 맞게끔 불리할까 혹은 유리할까 이걸 보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바뀌었다는 거는 너무 먼 얘기 같으십니까? 자기소개서는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고리예요. 사실은 고1 올라갈 때 자기소개서를 꼭 써야 돼요. 고2가 올라갈 때도 한번 써야 돼요. 고3이 올라갈 때도 한번 꼭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엄청 스트레스 받고요. 정말 집안이 거의 뭐 이거를 100번 이상 고치는 사람이 엄마 아빠 다 달려줘야 되고 막 착각 받고 얘는 맨날 그걸로 진짜 야자고 뭐고 학원이고 다 빠지고 이거 쓰느라고 진짜 분리다 보는 상황이 다들 집집마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때문에 어느 학교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이게 좀 포커스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뭐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가 30% 이상 확대시켜라! 라고 정부가 단언을 했어요. 이거 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정시가 늘면 좋은 지역구가 어디죠? 강남권이에요. 강남권 엄마들 장난 아니시잖아요. 주로 누워버려요. 여기에 대한 압박이 없어요. 공청회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포레스트를 발표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좀 많이 아쉬워했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공청회 뭐하러 했냐.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바뀐 건 없고 눈치만 보다가 모든 게 좋은 거요? 뭐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정시가 늘어야만 한다라고 강남권의 굉장히 또 주류급 이런 어떤 학부모님들의 요청사항은 엄청 낮습니다. 왜냐? 강남 애들이 너무 재수입니다. 학적으로 대학이 너무 많이 뽑아버리고 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시를 너무 축소를 해버린 바람에 정말 스카이 가고자 하는 강남권 애들이 너무너무 재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옛날보다.
그래서 정시를 옛날처럼 좀 늘려라. 이렇게 많이 압박을 했고,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올린다고 했죠. 근데 거기 단 이런 말이 자꾸 붙어요. 정시를 30% 이상 늘린다고 해놓고 단이라는 말이 자꾸 붙는데, 첫 번째는요. 일단은 교과 전형을 만약 30% 이상 늘리는 학교라면 정시는 안 늘려도 좋아 이렇게 됐어요.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었죠. 내신만 갖고 뽑고 수능 최저 더는. 만약에 너희 학교가 지금 정시로 애들을 30%를 안 뽑고 있지만 교과 전형을 30%를 뽑는다 혹은 교과를 좀 늘린다 그러면 정시는 좀 30% 안 해도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요.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이죠, 돈.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지원 사업에 관련이 돼 있는 전국에 있는 학교는 30여 개 이상이에요. 근데 그 30여 개 이상의 학교들 중에요. 정시를 30% 이상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현재 35개의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에 연루가 되어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 중에 이미 정시를 30% 이상 뽑고 있는 학교가 18개가 있어요. 그러면 35 빼기 18을 하면 17개 대학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정시가 좀 늘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지가 않겠죠. 실제로 늘어나지도 않았고. 자, 그리고 정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들을 상향해서 쓰는 게 일반적으로 수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정시보다 못 갈 대학을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시는 일종의 보험이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자, 정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능에 변화가 있다고 했고요. 다시 리마인드 드리겠습니다. 수능이 변화했다라는 거, 수능의 포인트는 우리가 써먹을 일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낸다는 전제하에 최저를 맞춰야 되는 부분, 그리고 혹여 논술을 쓴다 그러면 또 논술에서의 최저 부분, 이게 일단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에서 다 6개를 그냥 말아먹었다 이러는데 막 대기번호 172번이고 그러면은 가망성 없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시 봐야 되는 그 타이밍에 그래, 오케이, 그 수능 어떻게 바뀐 건데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과목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과목이 엄청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요. 국어랑 수학은 현재는 그냥 국어는 그냥 한 가지예요. 문과 국어, 이과 국어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학은 지금 어떤가요? 수학은 지금 현재 수원, 수투, 문이과가 나눠지죠. 그렇죠? 그래서 문과 수학이 따로 있고 이과 수학이 따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가형 수학, 나형 수학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요. 국어는 독서와 문학이라는 거는 공통으로 다 보는 거예요. 문이과 통합이고 뭐 문과, 이과 이렇게 따로 구분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다가 독서와 문학을 다 봅니다. 그런데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는 이 두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수능 볼 때. 수능 볼 때.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학부모님들 중에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요? 혹시 수능 세대이신 분이 계신가요? 잠깐 그냥 수줍게 손 잠깐만 잡아주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친구였네. 죄송합니다. 근데 수능 세대인 학부모님들이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력고사 시대에는요. 학생의 우수성을 그냥 하나로 표현했잖아요. 학력고사를 잘 보면 걔는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대학에 그냥 데려갔잖아요. 근데 지금 막 애를 갖다가 이렇게도 평가하고 저렇게도 평가하고 내신으로도 평가하고 수능으로도 평가하고 과목으로도 평가하고 면접을 보기도 하고 이런 되게 복잡하죠. 근데 수능형부터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수능형보다는 조금 더 그 학력고사 세대시라면은 이런 입시안이 좀 더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정상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자꾸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수학도요. 수학도 수원, 수투는 공통입니다. 수원, 수투는 공통인데 그 상황에서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택 1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애들이 이제 9일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계속 모의고사를 볼 텐데 그때
합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중에서 무엇을 보통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화작을 보통은 선택을 하세요. 얘는 좀 더 쉬우니까.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에요. 문법 좀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좀 어려워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원 수투가 공통인데 선택 과목에서 확통과 미적분과 기하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뭘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하. 보통은 확통이죠. 쉬우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우리 애가 좀 수학을 잘하니까 얘 확통 가서 다 이제 발라버리면 되겠다. 좋대는 말로 얘가 이제 거의 탑 찍겠다. 문과 애들 깔아주고 문과 스타일 애들 깔아주고 얘가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의대를 보내시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대학이 바보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발표안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에도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말 의치대라든가 정말 공대에서는 특정 과학 과목을 지정을 해요. 최소로 그걸 가져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 학교들은 지금 여럿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이 됐다고 해서 아무거나 갖고 와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 중하위권 대학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뭐라도 갖고 와 괜찮아. 근데 정말로 의치대라든가 아니면 공대라든가 조금 높은 대학, 상위권 대학을 지원을 할 거면요. 반드시 그 대학이 어떤 과목들을 지정을 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무슨 과목들을 선택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무슨 과목 선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그거를 선택을 했을 때 불리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불리해질 일이 없어요. 선택 과목 때문에. 선택 과목 때문에 불리해질 일은 없어요. 선택 과목이 만약에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유리하고 이 과목을 선택하면 불리하라고 한다면 그 입시는 완전히 잘못된 설계겠죠. 그 부분은 굉장히 평이하게 나올 걸로 다들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정말로 얘가 물리나 무슨 기하, 그러니까 정말로 그 물리 공학도로서의 어떤 전공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기하를 선택을 하길 바라는 거예요.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내신에서도 기하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기하가 이제 내신에서도 뭐 선택 과목으로 될 건데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기하를 선택한 애가 내신에서 총 합쳐봤자 뭐 30명이 안 된다. 그래도 걔가 그걸 수강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절대평가화됩니다. 그 내신은. 그래서 크게 이것 때문에 유불리가 있다라고 막 이렇게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 차라리 뭘 생각하셔야 돼요? 공통을 완전히 최상위권으로 찍어야죠. 공통이 얼마나 어렵게 나오겠어요. 저렇게 선택이 이렇게 평행에 나와버리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탐구는 어떻습니까? 탐구는 더 대박이에요. 문이과 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 과목이 있고 사회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딸은 지금 문과고 기존의 패턴대로 입시를 치르는 거의 마지막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얘는 지금 이제 문과니까 사회 탐구 영역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걔가 그걸로 최저를 맞추기를 바래요. 저는 영어랑 그거 혹은 국어까지 맞추기를 바래요. 최저 등급에서. 그래서 얘는 윤사나 뭐 사문이나 뭐 이런 걸 선택을 하겠죠? 근데 얘는 딱 정해져 있어요. 문과니까 이제 선택해야 될 그 과목들이 딱딱딱 있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자녀들은 총 17과목. 그러니까 사탐 과목, 과탐 과목 총 17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경우의 수가 거의 800개가 넘더라고요. 이 화자까지 막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복잡한 부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진짜 상위권 대학에서는 지정 과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물리나 뭐 화투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선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과목들을 뭐 선택하라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결정을 났고, 자, 상위권 대학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 과목들을 선택을 할 거고요. 특히 이과 쪽. 그리고 지정 과목 선택이 좀 그러면 그 과목에 배당 가산점을 줄 예정일 것입니다. 이게 다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특정 과목의 쏠림 현상은 당연히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절대평가는 영어와 한국사가 지금 기존의 절대평가 과목인데요. 얘네들부터 이제 추가가 되는 게 한국과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추가가 되는 과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가 된 거는 이슬람어 때문에 그래요. 아랍어 때문에. 그게 막 그림만 보고 이게 무엇일까 하는데 피라미드 만점 안 맞으면 바보고 막 이런 상황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또 적성고사는 이제부터 폐지가 됩니다. 적성고사는 아직 관심도 없으시죠? 사실은. 적성고사 일단 가천이라든가 중하위권 대학에 그래서 어찌됐건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의 대학을 가려면
만학생들이 적성고사에 2학년 말부터는 좀 고민을 하고 학원도 다니고 괜찮아요. 좀 포지션이 큰 편이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게 없어지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 없어지면 이렇게 뽑는 전형이 어딘가 가겠죠. 그게 어디로 가나요? 보통 교과로 갈 예정입니다. 교과 전형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아까 교과 전형 뭐였죠? 내신을 드르르르르르 굴려서 계산기에 탁 때리고 최저. 그러면은 어느 대학이 최저의 무슨 과목이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참고로 뭐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제 과목의 합이 뭐 6, 7, 뭐 8 이런 식의 학교들이 있어요. 6이나 7 정도가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능의 변화를 잠깐 보셨어요. 과목이 바뀌었고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수능은 저렇게 바뀌었구나. 좀 복잡한데 몇 번 더 듣고 정리를 좀 해야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서류가 바뀌었어요. 이건 좀 신경 쓰셔야겠죠? 서류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생기부 기재사항이 바뀌고요. 자소서의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자소서는 정말 좀 센스있는 것 같아요. 원래 3가지 공통 문항이 있었고 4번 문항은 각 대학마다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을 시키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었는데요. 그 앞에 있었던 3가지 공통 항목을 2가지 질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 2번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항목조차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소서를 왜 얘기를 하냐면 생기부 겁나 쓰면 뭐예요?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현관편으로 띡 넘기고 띡 해서 그 내용을 자소서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으로 옮기려고 우리가 이 생기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소서가 없는 채로 겁나 뻘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소서의 항목이 뭘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그래서 난 오늘 봉사도 한다. 이게 돼야 되고 그래서 나 오늘 자유동아리도 갔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 자소서라는 게 머리에 없는 채로 막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입시는 이제 꽝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자, 어찌됐건 뭐가 바뀌었습니까? 좀 복잡한데요. 일단 첫 번째, 수상 실적을 학기당 1개만 기재를 합니다. 너무 센세이션하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뭐 되게 발표가 많이 났었잖아요. 매체에서 몰아주기 한다. 너무 부풀리게 한다. 거의 걸린 게 예인인 거잖아요. 한 명당 막 60개 막 다 싹쓸이해서 없던 상 계속 만들고 뭐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교육의 정책은 가장 키워드가 뭔가요?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그러니까 그 화두가 있기 때문에 모두의 말을 다 수렴해야 돼서 죄송합니다만 약간의 하얀 평준화처럼 약간 가고 있는 것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존에 진행해왔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 생기부의 기재사항은 너무 무겁고 과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이렇게 간담회 준비하면서 이 생기부를 졸업생 것들을 한번 쭉 봤는데 우리나라 생기부의 기재사항들도 대입해서 치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비슷하게 입시 구조를 갖고 있는 다른 외국의 대학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일단은 모든 항목이 너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의 독서 이력을 왜 넣냐, 이거 프라이빗한 건데 너무 그걸 왜 입시랑 원상관 있다고 하냐, 그냥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출결상 혹은 수상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많았던 걸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해서 공청회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일단 없어진 거는 수상 실적을 학기당 1개 기재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학기당 1개 나가시고요? 학기당 하나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학기당 하나만 내보내실 생각이십니까? 전혀 의미도 없어요, 솔직히. 계속 보내셔야 돼요. 어차피 자소서에 쓸 수도 있고요. 면접 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를 하나만 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뭐 10개, 20개 이렇게 나갈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 필요한 거를 좀 나가면 된다는 거죠. 필요한 거. 왜 그거를 나갔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해당이 되는 그런 수상 실적만 챙기자.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맞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격증 및 인증 취득 대입 자료를 미제공한다 이랬는데요. 고등학생들이 보통 자격증 취득하는 거는 뭐 토플, 한국어, 한국사, 그리고 테셋, 경제 관련된 그런 어떤 자격증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거는 뭐 특별한 애들이 하는 거였고 별 상관없고 어찌됐건 이거는 미제공합니다. 그리고 진로희망 사항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진로희망 사항이 좀 크죠, 사실. 왜냐면은 입학하자마자 어떤 진로를 하고 싶어, 왜 하고 싶어까지만 물어봤는데 그게 바뀌어버리면
이게 생기부가 시나리오가 안 맞는다. 이게 딱딱 맞아줘야 되는데 이게 좀 멘붕이 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웃기잖아요. 대학에 가서 그 전공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진로는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고 바뀌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바람직한 현상인데 애들한테 뭐가 되고 싶냐고 벌써 물어봐서 의사 이렇게 만들어 쓰라 그러고 3등급인데 계속 의사 짓을 하고 이 생기부는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안 맞죠. 그래서 이거는 잘 없어질 것 같기는 해요. 대신 없어지긴 했는데요. 진로활동 특기사항이라는 자동봉진이라는 창체 항목에 기재를 옮겨서 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동아리는 학기당, 학년당 1개로 기재를 일단은 제한을 했어요. 제대로 하나를 잘 해야 되겠죠, 일단. 자율동아리 없앤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없앨 수도 있다.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가 자율동아리하고 RN이었죠. 소논문 2개는 없앨 것 같다 이랬는데 얘는 살아나왔어요. 필요하니까. 자, 그리고 소논문 RNE는 미기재합니다. 이거는 전면 미기재예요. 절대 어디에도 쓰면 안 돼요. 자소서에도 쓰면 안 되고 생기부에서도 쓰면 안 되고 RNE는 절대 쓰면 안 되고 RNE, 뭐 대회 이런 것도 나가봤자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우리에게 뭐가 있나요? 활동 보고서도 있고 수행평가 보고서도 있고 뭐 할 거는 많습니다. 이게 없어졌다고 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봉사활동에 시간은 기재가 돼요. 근데 봉사활동란에 이렇게 쓰는 특기사항의 내용은 삭제가 됩니다. 왜 그 봉사를 했고 뭐 어떻게 했고 성실하게 했고 이런 얘기 그만 쓰자 이거죠. 너무 식상하니까. 그리고 방과 후 활동도 미기재합니다. 방과 전에 열심히 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삭제가 된 내용이 있고요. 글자 수가 또 바뀐 것들이 있어서 4,000자에서 2,200자로 반토막 났어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게 된 걸까요? 이제 기재가 줄어들었으니까 부담도 혹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자소서를 써보지 않으시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소서 쓰다 보면 어떠냐면 길게 쓰는 건 다 쓸 수 있잖아요. 모두 했고 뭘 참여했고 이건 괜찮은데 이제 줄이려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뭘 빼지? 그거 하느라고 막 100번을 수정하고 고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내용을 다 쓰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뭘 줄인다는 거는 그만큼 힘든 작업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고요. 그렇다면 이 생기부에서 더욱 중요해진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기부의 일부 내용을 지금 발췌를 했어요. 과목이 있고요. 단위수가 있고 원점수, 과목 평균, 평균 점수 이렇게 내신의 점수가 나옵니다. 일단. 그렇죠? 그리고 등급이 나오죠. 몇 등급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온 밑에는 그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 더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담임 선생님께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인데 특기가 없는 우리 그 새끼를 그걸 써줄 수는 없다고요. 특기를 애가 안 보여줬는데 그걸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정교권을 하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특기스럽게 써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어필을 해야 돼요. 발표할 사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학교에서. 다음 시간에 주제가 이런 내용이고 이 챕터를 나갈 건데 발표할 사람. 저요. 그래? 발표하면 세부 특기사항에 써줄 거야?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도 오고 가고 있는 게 교실 현장입니다. 그럼 걔가 집에 와서 학원 끝나고 학원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PPT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발표하기 위해서 대본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친구들과 뭔가를 만나야 된다고 해요. 그런 걸 이제 더 이상 말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결국엔 그 학생의 특기사항에 기재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내신도 내신이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서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 내신 찍히잖아요. 국적은 나중에 바꿔도 내신은 바뀌지 않는다는 정말 웃지도 못한 웃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안 바뀌다 내신이. 자,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사항 되게 중요하고요. 선생님들이 내주시는 수행평가를 어떤 식으로 해오느냐에 따라서 토대가 돼서 그 내용을 세부특기사항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하는 내용들. 그리고 과제와 발표, 선생님하고 관계가 완전 좋아요. 맨날 가서 보면 공부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상모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막 뭐 책 안 갖고 왔다 그러고 화장실 간다 그러고 막 뭐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 누가 좋아해요. 진짜 저도 싫어요. 진짜 그런 애들 보면 너무 열받고 공부만 잘한다고 내가 좀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지난 2018년 4월에 그 설문조사를 좀 해서 공청회 그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이제 조사를 한 내용 발표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는 없는데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 하고 학부모한테 공청회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생기부 기재사항에서 좀 지울 걸 지우고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삭제할 건 삭제하고 좀 제낄 건 제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거론을 해야 되는데 제일 그 좀 안 봐야 되는 정말 보는 어떤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해야 되는 항목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항상 열람을 할 수 있고 이러면 안 되고 좀 열람의 횟수를 제한해야 되는 항목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학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학이 그걸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니까 뭐였을 것 같아요? 가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 여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대학에서는 마지막 담임 종합의견이었죠. 10번. 자, 이 부분이라고 압도적으로 86%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86%. 그래서 아까 앞전에 2022년도에 대입 개편안에서 뭐가 없어졌냐면 교사 추천 전형이 없어졌죠. 교사 추천 전형이 없어져도 될 만큼 바로 담임 종합 의견 10번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가장 열람 횟수를 제한되는 항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1위가 바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했고 그렇게 퍼센테이지는 뭐라고 했냐면 86%였잖아요. 아까 그 종합 의견이. 근데 뭐 32%?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고등학교든 들여보냈어요. 정말 정신교육을 시켜야 돼요. 지각하면 안 되고요. 여자애들 화장하면 안 되고요. 진짜로. 선생님 선생님 다 똑같잖아요. 질문하고 음료수 사다 주고 뭐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발표할게요 선생님. 제가 오늘 발표해드리면 괜찮습니까? 선생님 뭐 정말 너무 예쁜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민이 있다고 얘기하고 예쁘게 와서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선생님이 그 120명의 학생 중에 걔를 기억을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기억을 하고 도와주고 싶고 써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겠죠. 되게 웃긴 게 저도 이제 한 반에 많으면 뭐 20명짜리 수업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학원이 여기가 1대1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뭐 1대1 상담도 하고 아이들 어느 정도 안다라고 파악을 했는데 어저께 선정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저한테 와서 남아서 되게 말도 없는 남자예요. 그 친구를 본 거는 지금 한 6개월이 넘었어요. 근데 남아가지고 쭈삣쭈삣 하더니 막 고민을 얘기하고 자기 전시로 가야 되지 않겠냐며 1학년인데 뭔 소리야. 저기 선생님 지난번에 수업시간 얘기한 게 너무 꽂혀가지고 내신은 자꾸 3이 나고 막 2.5 왔다 갔다 하는데 모의고사를 보면은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자기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수학 어디 다니냐? 어디 다니는 거야. 너는 내가 보기에는 수학을 그거 하나 갖고 안 되고 네 문제점을 파악을 해갖고 네가 왜 실수를 하는지 그 본질적인 부분을 완전 진단을 제대로 받아야 돼. 내가 이런한테 전화해갖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상의를 해보자. 영어를 어떻게 하고 수학을 하나만 하지 말고 하나를 더 하는 게 어떻겠니 개인으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6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한 20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도 생각이 나고 아침에도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관계를 우리 아이가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과목 선생님들하고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정상적인 대학을 진학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 담화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안 하면 병신, 하는 게 기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2022 대입 개편안의 굵직한 4가지 중에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이게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를 자꾸 들으시면 헷갈려요. 그리고 얘기 듣다 보면 저게 무슨 얘기지? 아까 그 정시 얘기야 아니면 수능 얘기야. 수능과 정시는 다르죠. 카테고리가. 정시는 모집 요강이고요. 모집 요강이고 수능은 하나의 모집의 개체잖아요. 그러니까 막 헷갈려버려. 근데 지금 이 앞에 있었던 얘기는 정부에서 8월달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요. 그래서 수능이 그렇게 바뀐대요. 기재상이 바뀐대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남 얘기 말고요. 우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얘기는 서부학군에 고등학교를 보내시고자 하는 학부모님과 자녀와 바로 저의 얘기입니다. 서부학군은
강남 아니죠. 저도 이 동네 살아요. 강남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파주는 또 아닙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우리가 교육열이 있으시고요. 저는 저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한 과목에 몇십만 원씩의 수강료를 감당을 하시면서 이것만 보내시지 않을 텐데 수학도 보내실 거고 다른 국어도 보내실 수 있고 과학도 보내실 수 있고 한데 이 정도의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 한 과목에 이 정도 투자를 하시는 학부모님들의 그 교육열은 다른 지역구 그 이상의 뜨거움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확실히 느끼고 12년 동안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지만 현실 파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대입 개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누가 원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권입니다. 그 압박감이 엄청났어요. 유권자들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서부학군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교를 도대체 애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가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 명제를 보낸다, 예의를 보낸다, 대성을 보낸다, 충암을 보낸다고 하면은 그 학교에서 전년도 최근에 3개년도에 어떤 전형으로 애들을 대학을 그렇게 보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몇 명 갔대 이거는 되게 후진 어떤 발표 아니고요. 무슨 전형으로 보냈어? 만약에 그게 논술 전형으로 보냈다는 거는 학교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학교에서 해서 논술을 가는 걸 누가 있습니까? 다 논술학원 가가지고 최저 맞춰서 한 거죠. 근데 만약에 학생부 종합으로 보냈다 그러면 그 학교에 내공에 박수를 쳐줘야죠. 그런 학교가 현재로는 예일여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학교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서부학군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아이들, 종합 전형으로 가는 아이들이 거의 압도적이에요. 서부학군에서 재수를 하든 아니면 현역으로 가든 4년제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은 거의 57%, 24%가 이 전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는 5%밖에 되지 않는데 혹시나 우연히 이웃집애가 그 5% 안에 속한 그 아이고 걔를 잘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그건 높은 수치가 아니라 그냥 익숙하신 그 아이의 하는 약간 페이크 뉴스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어요. 5%밖에 안 되니까. 적성도 있고 실기도 있고 수능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강남 서초는 어떻습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거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학생부 교과를 노려서 심지어 이사 온 사람도 있는데 야, 너 강남에서 지금 노답이니까 저기 은평구라고 할머니 사시는 데 알지? 실제로 어저께 봤는데 어저께죠? 그래서 예일여고 1학년에 다니는 거예요. 그 전략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그럼 여기를 매일 데리러 오세요? 그랬더니 매일은 아니고 할머니가 계셔서 좀 뭐 이렇게 힘들어할 때 이렇게 집에 왔다 갔다 여기 대치동은 또 멀잖아요. 그냥 강남 가는 대치동 너무 먼데. 그래서 왜 오셨어요? 내신 잘 따서 학생부 종합도 쓰고 교과도 쓰려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못 걸렸다. 예일이라서 잘못 걸렸다.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학생부 교과 전형에 강남 애들은 전혀 발도 못 디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최저를 그렇게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최저를 못 맞춰요. 막말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암, 숭실, 명지, 선일, 가재울, 은평, 상암 거의 못 맞춥니다. 맞추는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서 제시하는 최저 정도가 딱 보면 뭐 3과목이 뭐 7등급? 완전 할만한데? 이걸 왜 못 맞춰 하시지만 이유를 설명을 좀 이따 드릴 거예요. 못 맞춰요. 그래서 강남권 애들이 아무래도 사교육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진짜 중학교 때 다 끝나고 올라온 애들도 있고 하니까 최저는 맞추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내신이 좋아서 학생부 교과를 간다기보다는 최저를 맞춰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신이야 우리 애들이 훨씬 좋겠죠. 걔네들보다. 자, 그리고 종합전형으로 22%밖에 못 가요. 웃기죠? 그리고 얘네는 뭘로 갑니까? 논술로 가거나 수능으로 가요. 그만큼 가요. 그래서 실제로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 등급 두 과목을 맞춘다는 거 그리고 내신 성적과 수능 전 과목을 맞춘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좀 해봤고요. 실제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이제 발표가 난 자료죠. 이거는 경희대학교의 입결에 대한 결과입니다. 경희대학교 우리 휘경 캠퍼스예요. 저희 동생도 거기를 나왔는데 너무 캠퍼스가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경희대학교 휘경 캠퍼스에서 합격생들이 쫙 있어요. 새내기들. 야, 합격생들! 뭐 1000명이라 칠게요. 1000명들! 너희 강남 사는 애들 다 일로 와봐! 네! 그러고 왔어요.
야, 니네는 도대체 무슨 전형으로 붙었냐? 논술이냐, 종합이냐, 교과냐? 물어봤더니 저희요? 저희는 다 정시죠. 93%가 강남 애들 중에서. 그리고 그럼 니네는 뭐 종합으로 여기 오면은 없는 거임? 좀 있게 좀 7% 정도? 이렇게 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합격선이 있고요. 자, 그러면 경희대학교 피경기파서 1000명 중에 성북구 출신 모여라! 이랬어요. 성북구. 성북구는 또 우리하고 또 약간 우리가 더 위인 것 같은데 성북구보다. 그쵸? 성북구 애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85%입니다. 붙은 애들 중에 따져보니까. 그리고 정시로 가는 애들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학교, 똑같은 학과예요. 자, 이거 서울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경기권으로 넘어가면 분당이 있습니다. 분당은 강남이라고 봐야죠. 심하면 더 심하지. 그냥 학원들도 그렇고요. 여기도 역시 비슷합니다. 강남권과 비슷한 추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종합으로 붙은 애들은 18%밖에 되지 않고요. 정시로 붙은 애들이 82%나 됩니다. 이러니까 강남, 서초, 분당 엄마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재수를 시켜야 보내냐 지금 이놈의 대학은. 우리나라는 차라리 유학을 보내려다 이러면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같은 경기권의 이천에서는요 92%의 학생들이 종합전형으로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따라서 근데 매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시가 늘었대요. 무책임하게. 정시가 늘었겠죠. 일부. 그리고 수능이 굉장히 전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막 얘기하고요. 가까운 뭐 이강학원이나 뭐 단과 이런 학원에서 각 과목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삐까뻔쩍하게 단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저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수학 안 할 건데 수능. 국어도 할까 말까인데 지금.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무엇을 선택할지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하신다면 돈도 아끼고 시간 공력도 분산시키지 않고 엄마가 파악을 하셔야 전략을 짜실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웃긴 거는요. 바로 이 페이지인데요. 자, 이렇게 합격한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야, 너네는 사교육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은 과목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1위는 논술이었습니다. 아까 논술 퍼센테이지 뭐 얼마 적기도 한데요. 논술을 학교에서만 준비해서 붙은 아이는 없어요. 마치 이것과 똑같죠. 미대를 갔는데 미술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독학을 해서 미대를 간 거랑 비슷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뭐 실기도 마찬가지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실기 전형은 그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고 마지막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사교육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사교육의 영향력으로부터 가장 1등은 논술과 실기, 수능이에요. 수능.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나마 가장 사교육의 영향력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운 그런 어떤 입시 모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쭤볼게요. 여기 근방에 논술로 유명한 학원 보셨어요? 논술, 대입 논술이요. 해법 논술 말고 한우리 논술 이런 거 말고 한민 논술 이런 거 말고 글쓰기 막 이런 거 말고요. 대입 논술이요. S 논술이요. 베리타스 논술이요. 보신 적 없죠? 없어요. 국어학원도 없잖아요. 국어학원 하고 싶어 죽겠어요 지금. 국어학원은 진짜 국어학원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프랜차이즈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국어학원도 없고 논술학원도 없습니다. 논술학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열어봤자 수요가 없어. 여기 열어서 은평구에다가 논술학원을 왜 여냐? 어이없게. 미쳤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또 일부 어머니들은 어떻게 논술학원이 하나가 없냐? 근데 열어봤자 어머니도 안 보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왜 없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논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낸다라는 것들이 이게 전반적 흐름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면서 모험을 하시는 건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 교사, 학생, 학부모한테 이제 설명을, 그러니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느 성적대 학생들한테 가장 유리하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교사 선생님들은 상위권이 제일 유리하지. 학생부 종합은 아무래도 학교들이 상위권 애들 챙겨주고 서류도 만들어주고 할 거니까 선생님 머릿속에는 이거죠. 종합 의견에 내가 이것도 써줄 거고 교과서부 특기사항에다 이것도 써줄 거고 왜? 쟤는 전교권이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맞죠? 자, 학생은 상위권이어가 54%, 학부모는 74%가 상위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학교가 한 2개 있으시죠? 그 학교에 가서요, 처음 시작은 아니더라도 중위권에서 시작해도요, 스물 상위권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무슨 전형 하셔야 돼요?
종합전형으로 보내야 돼요. 종합전형 시키다 보면 교과를 맞추잖아요. 내신을 스물스물 올려서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왜 우리 동네에 논술학원이 없고 정시학원에서 자꾸 꼬시고 이렇게 단과를 다 듣게끔 하지만 실제 그게 고2 정도 된 내 새끼한테는 별로 관계도 없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걸 판단을 하셔서 옆집 애가 보내든가 말든가 우리 애랑은 상관없다라고 딱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올 수시로 6개 다 썼는데 안 되고 정시가 안 돼서 재수를 하면 그때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요, 고2가 됐는데 수시 정시를 2개를 주고서 같이 준비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입시 전략 소장의 애들도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는 제껴버려요. 그냥. 정시로 할 거면 정시로 그냥 올방하고 중간 기말 때 아예 학교도 안 보내요. 그냥 정시로 할 거면 병가 내고 막 이렇게 수련회도 안 보내요. 그런 것처럼 반대로 수시를 준비하는 애들은 왜 동시에 자꾸 정시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은 아니고 한 2학년 이제 여름방학 이후에 시간을 정하면 이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서부학군의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요. 지금 저는 학부님들 자녀들의 성적권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해요. 근데 그래도 조금 중학교 때 잘했고 각 고등학교 가갖고 약간 상위권, 최상위권을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는 우리가 이 전형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학교장 추천 전형. 가장 눈에 띄는 게 맨 위에 있는 서울대 지균입니다. 지역 균등 선발이죠. 지역 균등 선발. 작년에 우리 서울대 의대를 간 그 예일여고 졸업생은 지균으로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죠. 학교 입장에서는 뭐하냐, 지균으로 의대를 써?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문과에 한 명, 이과에 한 명을 학교에서는 지균으로 보내려고 원서를 내요. 서울대학교가 원서를 주니까. 근데 서울대 의대를 붙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붙을 거보다. 근데 그 카드마저 네가 가져가야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말고 너는 그냥 일반 전형으로 써라. 확실하게 붙을 애를 지균으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때 되게 막 치열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추천서 받을 때 나눴을 때 설마 의대 쓰면서 지균 카드를 지가 가져가는 건 아니겠지? 선생님들도 말리시고 애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건 안 썼어요. 당연히. 어찌됐건 지역균등에서 이제 각오에 학교당 2명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756명이에요. 전형 방법은 서류 및 면접이죠. 서류 및 면접만 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최저를 맞추라고 하죠. 서울대인데. 그래서 국수형 탐 2과목 중 3개 과목이 다 2등급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4과목이라고 칠게요. 이 4과목에서 총 3개가 2등급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는 찍으라는 얘기. 서울대 치고 되게 널널하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학부모님들이 눈이 너무 높으신 거예요. 우리 수능은 어떤가요? 수능이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실제로 1등급 컷은 그 90점 넘는 1등급 받잖아요. A등급 받잖아요. 90점 넘는 애들이 8%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제 문제 낼 때 11% 정도를 맞추겠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잘 못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그 A등급에 속한 구성원 중에 60% 이상은 다 재수나 N수생들입니다. 현역들은 재수생이랑 딱 맞짱 뜨면 일단은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난이도는 지금 고1, 고2 때 치르는 것과 실제 고3이 치르는 수능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그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난이도는 갑자기 급상승을 한다고요. 그리고 6월 모평에 갑자기 재수생이 탁 들어와요. 없었던 언니 오빠들이 이만큼의 무리가 푹 들어오니까 밀리고 밀려서 자꾸 등급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리고 생전 처음 치러보는 국가고시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 낯선 공간에서 실수를 안 할까요? 밀렸을 수도 있고 그 현장에서 2등급을 3과목을 맞춘다는 거는 겁나 후달리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고대가 조금 있죠. 고대가 그 추천 전형에서 이제 추천 전형 1이 있고 추천 전형 2가 있는데 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고대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3학년 재적수의 4%를 추천 전형을 쓸 수 있어요. 지규는 아까 그냥 한 명씩이잖아요. 근데 4%면은 만약에 300명이라 그러면은 4, 3, 10이니까 12등까지 전교 12등까지 쓰는 거예요. 그럼 문이과 나눠져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등이니까 6명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좀 파이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고대가 추천 전형을 이렇게 노리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죠. 학교에서도 무조건 쓰는 거고. 여기는 당연히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인문대는 국수형 그리고 사과중 3개 등급 합이 6이래요. 3개 등급 합이 6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2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 하나 3 나오는 순간 걔는 그냥 서류고 뭐고 그냥 끝. 보지도 않아. 개거를. 그냥 개거는 벌써 그냥 열외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서류를 내서 그걸 읽어보는 수고를 하지 않아요. 최저를 맞춘 다음에 걸러진 애들 건나 보는 거죠. 그래서 합격자들을 보면 내신 생각보다 조금 그러네? 뭐 이런 애들도 있는 거고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추천 전형 1과 2는요 약간의 컬러가 달라서 약간 교과 전형이 조금 더 가미된 전형, 종합 전형이 좀 더 많이 가미된 전형으로 나뉘어지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를 야심차게 좀 잘하는데 전략적으로다가 예일 가면 깨질 것 같고 대성 가면 깨질 것 같으니까 우리 충을 보냅시다. 혹은 동명을 보냅시다. 그래서 괜찮네. 직윤도 혹시나 뭐 될 수도 있잖아? 혹은 자기 추천 1, 2 전형도 갈 수 있고 건대 같은 경우는 몇 명 제한도 없어요 지금. 그냥 쓸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써주진 않겠죠 학교에서는. 이거를 가면 되겠네? 그런데 학교가 바보가 아니라서 다 최저를 맞추라고 하는데 우리 애가 동명 충암 가고 최저를 못 맞추면 내신은 좋아서 추천서는 받았는데 써먹질 못하는 카드를 갖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지금 제가. 이게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좀 안타깝고 화도 나고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내신 때만 학원에 오잖아요. 지금 보통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정시 공부를 할 때에는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약간 말 같아요. 이렇게 씌워놓은 말 같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정시 대비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고3 교실은 거의 파행이죠. 한 10명밖에 학교에 오질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나가서 병가를 내거나 뭐 놀고 예체능을 바빠지고 하니까 정상적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은 자세히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강문에서 실제로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이게 국영수의 백분위 점수예요. 백분위 점수. 인문대에서 3월 목평, 6월 목평, 9월 목평 수는 그러니까 고3의 국영수의 이 모든 과목의 백분위 점수를 받는 학생이 상한대는 97% 찍었어요. 완전 잘했죠. 근데 6월달에 약간 재수행 들어오니까 내려갔네요. 92%.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안 내려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려가고 9월에는 누가 들어오나요? 반수생들이 들어와요. 반수생들이. 그리고는 이제 수능장에 딱 가면은 평상시 봤던 100분위에서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3 정도는 당연히 떨어지는 게 너무나 정상입니다. 그 점수를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입시를 좀 많이 모르시는 경우예요. 그래서 얘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디냐면 정시로요. 정시로 성균관대 경영, 한국외대 베트남어학과 이 정도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학생들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실적이 좀 좋았어요. 작년에 서울대 의대도 가고 서울대도 2명 더 보냈고 그래서 뭐 연대도 가고 건대도 가고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았던 한 해였는데 교대도 가고요. 걔네들 다 뭘로 갔을까요? 정시는 한 명도 없어요. 정시 단 한 명도 없고요. 논술이 이상하게 한 명 있었어요. 모두가 다 종합으로 갔어요. 저희가 실적을 자랑하는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은 다 100% 종합이었습니다. 걔네가 저희한테 다 이렇게 까놓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 중에 어떤 학생은 수능을 보러 가지 않으려고도 했어요. 왜냐면 종합으로 6장을 쓰는 바람에 종합 전형은 최저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최저를 못 맞춘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보기 전에 학원 다 그만뒀어요. 그냥 자기 면접 준비나 한다. 수능이랑 자기랑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미 알고 있어서 입시에 대해서. 어찌됐건 그 학생들이 종합전형을 통해서 세상에 서울 의대를 갔잖아요. 제가 너무 맨날 자랑하니까 식상하시죠. 근데 뭐 어떻게 자랑하래요? 서울 의대인데. 그리고 뭐 정말 생명공학과도 붙고 이렇게 붙었는데 걔네가 정시 점수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시로 대학을 갔으면 한 광운대? 2대? 레알. 진짜로. 일이 안 나왔어요. 수학 때. 근데 정시로 만약에 서울 의대를 간다면 다 맞아야죠. 하나 틀리도. 그렇죠? 저희 조카 3개 틀려갖고 서울대 떨어졌어요. 연대 경제학과 갔어요. 정시로. 이게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물정을 알고 뭐 정시에 우리를 한다거나 만다거나 뭐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그냥 당면에 있는 거를 싸우기 힘드니까 멀리 있는 싸움으로 도망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은 좀 차단을 시키고 학교 생활의 아이들을 좀 몰입시키려는 모드로 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서학원 입시전략은 내신을 제발 2.8 안쪽으로 끌어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여기서 간당간당해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중간고사 좀 망해가지고 엄청 울고 약간 우울증 왔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같이 데리고 잤는데 자기 너무 힘들고 자기 스스로가 혐오스럽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2.8 안쪽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시작을 그렇게 안 하셔도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과정 중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무조건 잘해 화이팅 이거는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어느 학교가 학력선이 어느 등급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를 할 때 과정을 보는 거다. 그리고 2학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또 대단히 많은 학교들이 내신 산출 기준을 40%까지 두고 3학년 1학기를 또 40% 보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새끼야. 벌써부터 그냥 일일비하고 난리야 어이없게 이러고 탁탁하고 야 다음에 2.9까지만 찍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거 버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좀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내신 2.8까지는 찍어주셔야 돼요. 자사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생활기록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딱 배정 발표 1월 초에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제 그 학교 소스를 다 받으셔서 경시대에는 뭐가 현재 존재하며 동아리는 어떤 게 좋으며 뭐 키맨의 선생님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마다 예를 들어 충암의 김땡땡 선생님, 명지의 장땡땡 선생님, 예일여고의 땡땡 진학지도 선생님이 다 계세요. 그분들이 키맨이고 그분들이 생기부나 자소서를 첨삭을 해주시는 분들이고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학원이나 이렇게 선배나 뭐 어떤 섭외를 통해서 그걸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선배들을 통해서도.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신이 중요하니까 내신을 시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건 내신밖에 없어요, 솔직히. 내신 준비해서 밑질 게 하나도 없고요. 내신을 준비한다는 거는 결국 공동 교과 과목에 해당이 되는 수능 준비를 시키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준비를 고3, 중3들을 시킨다는 거는 고1 때 내신을 준비시킨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정말 역전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엑기스 100일이 되실 거예요. 진짜로.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수능에 2과목. 왜? 최저 맞춰야 되니까요. 우리 그쵸? 전과목 다 잘할 필요 없어요. 2과목이나 3과목을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선택 과목들을 골라내야죠. 근데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알아야 고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정시로 애들이 대학을 거의 많이 못 간다고 했어요. 그쵸? 실제로 다 알아보셔도 결국 같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좁은 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수학학원을 계속 보내세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이러면 돼요. 아, 우리 학교 수학이 되게 어렵게 나오고 변별이 되게 심해서 수학을 보냅니다. 오케이. 그러면 보내시고 있는 수학학원이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수학 내신을 제대로 꿰고 있나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수학은 범위가 다 똑같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제가 명지고등학교를 저희 애가 딱 붙고 나서 처음 했던 게 그 인근의 수학학원을 다 돌아본 거예요. 목동도 있고 뭐 상암동에도 수학학원이 있지만 제가 필요한 건 명지고 수학 내신을 제대로 꿰고 나한테 설명해주고 아이를 끌고 갈 선생님이 필요했는데 없었어요. 한 6, 7군데를 돌아다녔는데 하다못해 그 흔한 명지고등학교 수학 내신의 분석표 하나를 내놓은 학원이 없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너무 놀랬고 어쩔 수가 없네. 그래서 선배를 섭외를 해서 걔한테 분석 자료를 좀 얻었고 그냥 지금 다니는 수학학원에 약간 좀 헤맸죠. 방황을 어쩔 수 없이 했고 지금 좀 안착을 해서 그 내신을 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한 시작이 아니었어요. 근데 최저를요 수학으로 맞출 수 있는 애들도 있기는 하겠죠? 완전 수학 잘하는 애. 근데 수학이랑 국어랑 영어랑 탐구가 있는데 그 중에 수학이세요? 최저를 맞출 과목이? 아닐 수가 더 많지 않나요? 수학을 제가 까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얘한테 무슨 과목이 더 유리하게 최저를 맞출 과목인지를 선택을 하셔서 저처럼 아싸라게 야, 네 인생에 수학이 웬 말이냐? 네 인생은 그냥 마지막까지 명지고 수학밖에 없을 것이야. 다시는 수학 볼 일도 없을 거야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낫죠 좀.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좀 그렇게 단호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 돈으로 그 시간으로
수학은 내신만 좀 열심히 하고 막 너무 많은 선행을 시킨다거나 이러지 말고 그 학교 내신의 이 진도에 맞게끔 선행도 시키고요. 그쵸? 그 부분을 더 다져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거 부탁드리면 이제 수학학원에서 조금 이렇게 괜찮은 수학학원은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그러지 않고는 어머니 그러면은 수학을 수능에서 안 중요하세요? 네. 이렇게 알쏭달쏭한 표정을 지으시면 약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 자, 그리고 정시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전 과목을 다 해야 된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안 간다. 정시로 올방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2학년 때 선택하세요. 2학년 2학기 정도에. 그럼 그때는요 진짜 정말 그렇게 하실 거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다 병가 처리해버려요. 진짜로. 심지어 되게 극단적인 경우는 자퇴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애 반에는 2명이 자퇴했어요. 정시로 가려고. 재종반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검정고시 봐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어요. 저희 뒤에 계신 우리 명지캠 실장님한테 저희 이제 원래 교사 생활 하셨는데 이화외고의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학년 1학기 내신을 딱 보고 싹이 없는 거예요. 사 찍고 막 이러니까 바로 학교에다가 저희 애는 정시로 갈 거니까 내신이나 서류 별로 신경 안 쓰겠습니다 라고 담임 상담한대요. 1학년 1학기 내신 끝나고. 극단적 케이스죠. 극단적 케이스. 이거 좀 오바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하고 맞지도 않고요. 거기 우리가 무슨 이화외고도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선택하시는 타이밍의 결정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거 만들어 주시고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점수 추이 보시면서 이 내용 보고서 어디로 갈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로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서학번 대입의 우선순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 교과를 생각을 하셔야 되죠. 자, 고1에서는 7개 과목에 애들이 내신을 치를 거예요. 자,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리고 한국사까지가 될 건데요. 여기 있는 이 7개 과목, 여기 6개 과목이 있는데 이제 단위수예요. 국어도 4단위, 영어도 4단위, 4단위, 3단위, 3단위, 혹은 통합사회가 4단위인 그런 학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생활기록부 관리는 수행평가, 교과세트,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보고서. 여기가 원래 RN이었는데 이제 보고서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수능의 최저 등급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일단 우선순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각 학교들이 어떤 건지 이게 이제 어떤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학교 분별로 약간의 특징들을 좀 설명드리고 간담회를 서서히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일여고 대성고를 먼저 같이 묶었습니다. 예일여고는 아시는 것처럼 자사고는 아니지만 내신 따기 되게 빡세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겁을 너무 많이 집어먹고 계세요. 그런데 겁을 드실만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여기를 보내시거나 이대구거나 이화여고를 생각을 하실 때요. 우리 애가 1등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1등급이 되어야만 해 라고 생각하시면 거길 보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그게 메릿이 아니고 다른 메릿 때문에 보내시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학교들은 일단 특징이 좀 있습니다. 대성고 같은 경우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어떤 시도들, 그런 작업들이 좀 진행 중인 거는 아마 풍문으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과중반이 있습니다. 과학중점고등학교. 그리고 수학 중점 수업도 있어요. 수학 거점학교예요. 수학 거점학교이고 과학중점 학교로 지정이 됐어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가기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만큼 내신은 또 빡셉니다. 자, 이런 부분.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편성이 돼 있어요.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과중반이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이중언어반, 그리고 또 과중반, 뭐 이렇게 약간 솔팅이 돼서 이중언어반 같은 경우는 약간 문과 성향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들이 이중언어반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수업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아예 반이 그냥 이중언어반이에요. 이렇게 되고 세종반도 있고. 대성고는 이제 수요 동아리, 토요 동아리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예일여고 같은 경우 이과는 엄청 치열하죠. 만약에 과중에 속해 있다 그러면 과중이 이제 2반이에요. 그래서 1학년 딱 지나고 나서 전학간 애가 10명이 나왔어요, 작년에. 너무 내신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1에서 2.5등급은 엄청 치열하고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예일여고 내신하고 대성도 작년에 내신 2학년 다 했었는데 1학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애가 2등급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시간이 지나서 2학년 때 1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는 잘못된 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걔네들을 못 뚫어요, 잘. 그 1등급이 너무나 탄탄해요.
이미 다 단련이 돼서 왔어요. 공부 방법도 알고 공부 속도도 빨라요. 그런 애들이 이미 성취감도 맛봤어요. 지키고자 하느라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이제 좀 정신 차려서 하려고 약간 가동을 밟은 친구들이 5에서 4는 가죠. 4에서 3도 어렵지만 갈 수 있어요. 근데 3에서 2를 간다거나 2에서 1을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학부모님들이 좀 전체 메커니즘에서 같이 호흡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걔가 열심히 안 해서 못 두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못 뚫리는 애들이었어요, 걔네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내신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지? 이게 먼저죠. 애한테는 계속 공부하라고 시키시면서.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학생이 노력한 만큼 보상이 있습니다. 되게 고무적이죠. 서부학원 제가 아침에도 이제 우리 지인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솔직히 서부학군에 있는 예일여고는 명문고였죠. 예전에는 여기는 뭐 대성, 숭실 다 명문이었죠. 그때 막 서울대 뭐 100명씩 보내고 그랬다면서요. 스카이 막 진짜 70명씩 보내고 막 그 얘기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기 오래 사신 우리 선배들한테. 근데 사실 은평구에서 지금과 같은 입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일여고가 왜 명문이 되었을까는 최근 몇 년 전이죠. 학생부 종합으로 딱 돌아서는 순간 겁나 기민하게 민첩하게 확 질러버린 거예요. 학교장 선생님, 이사장님들이,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들이 욕 먹어가면서 교사들한테 막 이것저것 다 시키고요. 겁나 달달달 보고요. 다 갖고 오라 그러고요. 이런 적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고3 애들한테 생기부 다 썼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교장 선생님이 다시 써버려요. 선생님들한테 이거 아니지 않냐. 이거는 안 된다. 다시 하자 이거. 다시 다 복귀시켜서 다시 써오라고 해서 이거를 백도를 갖다가 2-3번 이상을 했다고 그러고 이미 그 과정을 다 고치는 거예요. 이런 학교가 어딨어요. 근데 그 와중에 뭐 했나요? 숭실? 6년 동안인가요? 교장 교감이 부재였어요. 오너십이 없었죠. 충암고등학교는 이제 열심히 하려는 그런 학교, 명지도 마찬가지고 사립고등학교가 이제 사실은 실적이 본인의 실적으로 거의 연루가 되다 보니까 교사 선생님들의 열정은 공립고등학교에 비해서 당연히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립은 어떤가요? 국공립은 4년에 한 번씩 선생님 바뀌시잖아요. 교장 선생님도 바뀌시잖아요. 본인의 실적으로 계속 끌고 가기에는 저분들하고 다 트러블 일으키면서 싸우면서 독박 쓰면서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학교들의 특징이 있고요. 대입 지원 전략, 학생부 교과 종합. 자, 그래서 중위권 애들은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상위권 애들은 종합과 논술 쪽. 그러니까 여기가 내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예일여고에 전단지 뿌리러 갔거든요. 월요일도 가고 일주일도 갔었는데 애들이 뭐 선생님 왜 자꾸 오세요? 야, 남아서 왔다 남아서 나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갔더니 고3 애들이 몇 명 만났어요. 윤진아 저 용돈술 썼어요. 너는 써도 돼. 왜냐면은 수능이 계속 1이 계속 나왔어요. 3과목이 계속 111도 찍고 2가 한번 나오기도 했는데 내신은 3, 4예요. 계속 그렇게 안 나와. 이상하게 내신이 안 나와. 그래서 아무튼 이런 학생도 존재합니다. 대상고의 남학생 같은 경우 자사고를 고민을 하시는 분위기는 이거죠. 분위기 좀 타라. 거기 가서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한테 물들어서 좀 아이가 조금 더 고무적 분위기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시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보내지 않으시면 다 깨집니다. 진짜로. 분위기는 좋죠. 분위기를 부정하진 않고요. 그 아이가 분위기만 타요.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해서 분위기 타라고 할 거면은 사실은 굉장히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수행평가, 수능모의고사, 꼼꼼함, 장문 능력 이런 거. 그리고 전학 비율이 제일 높죠. 지금 대성 1학년들은 전학을 거의 뭐 한 반에 거의 한 5명? 막 3명 이상씩 이렇게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성 1학년이 인원이 좀 있었는데 2학년은 지금 20명가량 있는데 1학년은 2명 있어요. 다 전학 가가지고 중간에. 아무튼 이런 현상입니다. 자, 충암고, 명지고, 동명여고, 숭실고고요. 여기에 이제 뭐 상암고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은평, 가재울 뭐 이런 학교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앞장에는 뭐 이대보거나 이화여고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꾸준하게 변화를 해오는 되게 참하고 좀 뭐랄까 수줍은 처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학과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지만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능 전 과목을 다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애들 수시로 보낼 때. 근데 학교만 믿다가는 수능 최저 못 맞춰요. 진짜로. 저희 애도 수능 최저 못 맞춰요. 그래서 제가 미쳐버리겠어요. 지금 안달이 나서.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별짓을 다 하겠다 막 이러면서 아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일 대성은요, 가만히 왜 그러냐면 이거 너무 자명한데요. 내신을 보면 알아요. 내신을 딱 보면 답이 나와요. 내신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다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일여고 얼마나 진화를 했냐면, 이번 2019년도 수능에 이제 고3이 치를 수능에 신유형 문제가 처음 등장을 했어요. 9평에. 신유형 문제가 장문 쪽에 하나 새롭게 등장을 딱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칭각의 문제예요. 밑줄을 긋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다음 네 가지와 다른. 이거 원래 앞쪽에 있었던 지칭각이 말고 좀 길어요, 밑줄이.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올해 신유형으로 첫 등장을 했는데, 예일력은 그걸 또 내신으로 또 써먹어요. 엄청 기민하죠. 그리고 아까 EBS 간접 연계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뭐 자연보호나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워밍이라는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오늘의 내신 대비 소재예요. 그러면 그 소재를 그대로 다른 학교 얘네 학교 다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시험범위 지문이 있으면 그냥 다 외우면 돼요. 이거 문법 뭐야? 외워. 독해 뭐야? 이거 문장, 야, 이 문장 8개다? 8개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다 외워. 너 7 다음에 8인데 8 다음에 7이라고 해봐. 너 못 간다 오늘? 이러면 돼요. 본문 다 빵꾸 뚫어갖고 다 외우면 돼요. 심지어 제가 며칠 전에 강남의 현대부 앞에 저희 여기서 학원 선생님 하시던 우리 직원이었던 선생님이 거기서 현대부 앞에서 학원을 하거든요. 현대부 전문 내신? 야, 니네 내신 자료 좀 줘봐봐. 그랬더니 막 창피하다고 안 준대요. 야, 네가 너네 학원에 오면 뭐 무조건 현대부 내신 올린다고 막 엄청 호기롭게 얘기한다며. 좀 배우자야, 좀 보자. 봤는데 그냥 다 빵꾸 뚫은 거예요. 어차피 다 하시잖아요. 빵꾸 뚫은 거, 선택하는 거. 그런 걸 천지빛깔 널린 자료예요, 사실은. 근데 예일여고는 글로벌 워밍이라는 지문이 있어서 8문장의 오리지널 지문이라고 하는데, 그 오리지널 8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글로벌 워밍에 관련된 다른 지문을 내버려요. 그래놓고 뭐라고 문제를 내냐면, 문장 삽입을 내거나 흐름에 무관한 문장을 고르거나 주제를 고르라고 하면서도 선택지는 굉장히 어려운 어휘를 쓰는 단어를 선택하고. 이게 뭐냐면 간접 연계예요. 이런 문제들을 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4-5문제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애들로서는 되게 배신감을 좀 느끼겠죠. 내가 엄청 공부하고 다 외우다시피 했는데 어쩜 이래? 하나도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는 시험들. 근데 반대로 또 어떻게 되냐면, 그 시험을 중간 보고 기말 보고 중간 보고 기말 보다 보니까 얘가 단련이 됐어요. 비록 학교에서는 내신이 4, 5를 찍고 있지만 수능이 점점 올라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1년 지나고 나니까 고3 목평 보니까 2등급까지도 찍더라고요. 진짜. 4, 5등급이었더라고요. 얘네는 어떤가요? 그냥 빵꾸 뚫은 내신을 봐요. 달달달달 암기시키고요. 모의고사 시험 범위도 그냥 9월 모평이 걸렸으면 9월 모평이 다예요. 근데 대성은 모의고사 시험지가 8회 혹은 10회까지가 한 회분의 모의고사 시험, 내신 대비의 범위예요. 10회분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그 학교를 보내니까 최저는 맞추고 내신은 좀 떨어지고요. 얘네들은 내신은 좋은데 최저는 못 맞추고의 이런 어떤 양갈래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불리한 거 볼 게 아니라 유리한 어떤 선택을 하셔서 안 되는 걸 미리 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내실 거면 일단 수능 최저에 어떤 전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전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들을 좀 확실하게 끌어올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명지충암관을 저희 학원이 이제 3관을 오픈을 했잖아요. 3월에 지금 오픈을 해서 오늘 거의 이제 1년 사이클이 쫙 돌고 마지막 겨울방학 기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저는 잘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명지충암 내신은 엄청 시키면 무조건 1등급 만들 자신이 있었어요. 내신 점수를 보고 애들 추이를 보니까.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요. 이런 식의 사이클로 얘네들을 다 이렇게 돌리고 정말 속된 말로 지랄맞은 관리만 해준다면 얘네들은 근성 있는 애들 무조건 오르겠구나 그랬더니 이번에 1등급이 몇 명이 났다고? 몇 명이라고요? 갑자기 11명? 예, 11명. 11명이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점수 떨어진 애들이 오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개원한 지 지금 3월달 개원해서 얼마 안 됐는데 거의 100명가량 이렇게 인원이 모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학교 내신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최저를 못 맞추고 그래서 정규 때 최저를 반드시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솔루션은 뭐 저희 학원 이제 시스템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은 여기에요. 여기가 증상대서 쓰고 고등관입니다. 그래서 예일, 대성, 숭실, 동명, 선일, 선정 여기에 있는 학교, 상암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학교들만 내신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 자녀들이 배정 발표가 아직 안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1월 초에 발표가 딱 났는데 여기에 어떤 은평이 막 한 5명이 있다. 그러면 저희 은평을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한 명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그 학교 내신 잘하는 학원을 제가 좀 추천을 해볼 테니 거길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솔직히 이번 2학기부터 그렇게 좀 했어요. 어머님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강사 한 명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영어 내신을 7개, 8개 학교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치는 거예요. 저 그때 수업 재작년에 저 그렇게 했거든요, 수업. 그러니까 7개, 8개 학교를 한 건 아니지만은 수업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나중에 졸면서 수업하고요. 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자료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이게 잘 마음대로 안 되네. 그리고 거의 주말도 없이 지냈는데 올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들 한 강사당 맥시멈 5개입니다. 4개가 메인이고요. 소수학교 하나 드릴 거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 소수학교 1명, 2명은 그 학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좀 헤어지자. 못 헤어져서 결혼할 수 없잖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조금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과는 이제 명지추강 가재울이고요. 이대부 학생들이 좀 많아서 이 학생들을 이제 원래 여기서 하다가 저쪽으로 조금 보냈어요. 강사 배치 때문에. 근데 저쪽에서 오히려 점수가 이번에 좀 더 올라가지고 만족도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영어 내신을 주로 하잖아요. 지금 영어 내신을 하고 이제 수능 정시 최저를 맞추는 영어의 등급을 만들려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에 오해를 혹시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좀 순조롭고 자극적 단어들을 쓰는 거는 지루함을 덜하기 위해서인데요. 고등학교 내신은 5등급이 2등급이 되진 않아요. 갑자기. 기본적 어휘력이 있어야 되고 시험 기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몰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엉덩이 붙여서 앉아 있어야 되고요. 주어진 것들을 끝까지 수행하는 애들이 성취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만들어야 되고 학기 중에 좀 더 단련을 해야 되고 마인드 매핑도 좀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어 내신으로 전문가들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또 방학 중에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원래 저희가 했던 수능 최저 맞추기가 저희가 원래 했던 전문이니까 그 부분을 몰입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전문적으로 분석 자료들을 계속 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여기 계신 학부모님 중에 중앙고를 생각하신다거나 임창고를 생각하신다거나 혹은 뭐 상명여고를 생각하신다면 저희 학원하고는 안 맞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할 때 말이죠. 3월 이후부터. 그때 그쪽 학원을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명지가 됐는데 명지 애들 몇 명인가요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쵸? 저희는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 진학이 모였는데 번역이 어떻게 된 거야? 다 모여. 분석하고 발표하고 의견 나누고 디벨롭하고 교재 다시 이렇게 만듭시다. 이번에 주토피아가 충합에 꽂혔대는데 그 교재를 따로 만듭시다. 이 학교의 단어집이 이번에 바뀌었대는데 빨리 작업합시다. 그래서 교재로 그냥 다 끼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니까 당연히 내신 전문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학원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학교의 수행평가 얘기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사실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 가서 좀 선방하고 이렇게 어리버리하지 않으려면은 중학교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등학교 이미 사실 7회 이상의 모의고사를 봤어요. 중3애들은 시작부터. 그래서 그 모의고사의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고등학교에 지원해도 사실은 망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전 모의고사 점수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이거죠.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에 모의고사를 고1 거나 고2 거까지를 좀 치르셨었으면 좋았겠어요. 중3이. 국어도 한 5번 이상, 영어도 6번 이상, 수학도 정색하고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서 반드시. 그랬더니 백분위가 99, 100, 99가 나왔다. 그러면 자사고 보내는 거예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근데 왔다 갔다 해요. 엄마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게 개예요. 그냥. 컨디션 안 좋은 상태도 그 아이고 좋은 상태도 그 아이니까 거기에 평타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92%, 87.92%. 이거 뭡니까? 1등급 한번 내려간 거잖아요. 고1 거 봤는데. 그래도 뭐 3점이니까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평균을 보시면 이런 아이는 자사고 가면 3.5 나옵니다. 내신이. 예일 가면 한 2.5 나오고요. 선일 가면 2.5 나오고요. 선일 내신 세요. 선일 내신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상암 가면 한 2 나와요. 명지 가면 2, 충암 가면 좀 더 잘 나와요. 1.5, 1.5, 가제로 가면 1까지 찍을 수 있어요. 이래서 1.5, 은평 가도 가제로라고 거의 삐깝니다. 가제로라고 은평이 공립이잖아요. 내신 시험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선정도 마찬가지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최저를 맞출 수 없는 학제가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영어가 그래요, 지금 현재. 중학교스러운 내신들, 단수 낭비들, 안 물어봐도 되는 것들에 대한 그 이상한 물어본들, 그러면서 점수는 막 비정상적이게 배점들을 배치를 하고요. 학교가 그렇게 되니까 맞춰야죠. 근데 이렇게 했다가는 최저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이 되겠다 싶어서 좀 불안감이 압도를 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근데 어머니들이 이게 없잖아요. 이게 있어야지 뭐 이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깜깜이 입시가 아니라 우리 애들의 데이터를 미리 갖고 계셔야만 하는 건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은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학원에 꼭 요청을 해주세요. 정색하고 모의고사 시간 재서 풀라고. 그거를 몇 번 해달라고. 국어학원에서도 그걸 꼭 해달라고. 그래서 그 누적 데이터를 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점을 치시는 거죠. 아, 이건 얘가 한 2나 3 정도 나오겠고 예상했다. 이렇게. 명지 가면은 한 2점 초반이나 1점 후반으로 찍겠구만.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PPT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파일을 좀 드렸어요. 여학생, 남학생을 구분해서 좀 드렸고요. 분석 자료는 지금 남학생, 여학생이 좀 다르실 건데 저희는 이제 매번 내신을 치르면 이렇게 분석 자료를 이제 홍보용으로도 만들고 내부용으로도 이제 구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학교의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자명하게 좀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명도, 예일도, 선일도 영어 내신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평균 점수가 선이라고 예일 같은 경우는 영어의 첫 중간고사, 첫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평균 영어 내신 점수는 40점대예요. 그러니까 7, 80점대 이런 내신이 아니라 40점이 평균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급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참고자료 조금 꼼꼼히 보시면 좋겠고 각 학교에 브로셔가 있는 경우는 좀 같이 넣어드리는 학교입니다. 질문이 좀 있으시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학교를 말씀하세요. 집이 엄청도에서 좀 먼 가련동에서 이사를 가가지고요. 그러시군요. 우리 큰애가 지금 선정을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근데 선정이 지금 데이터에서 많이 빠져 있는데요. 예, 선정은 소수예요, 어머니. 그리고 선정에 대해서 조금 가르쳐주시죠. 선정이요. 선정은 지금 현재 제가 내신 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선정이 과중반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저께 상담했던 친구도 선정고등학교 1학년 과중반 학생이었습니다. 내신을 일단은 따기 위해서는 선정 과중반이 3반이에요. 남학생반, 여학생반, 남녀 합반 이렇게 3반이고 30명, 30명, 30명이에요. 얘네들끼리 내신이 추산이 돼요. 왜냐면 수학이랑 과학은 단위수가 다르잖아요. 일반반하고 과중반이. 그래서 과중반에 관심이 많으실까봐 제가 과중반 얘기만 드리면 3, 3, 9니까 90명이네요. 90명 안에서 4%는